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물 한잔 하면서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지. 3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맥북을 그것도 프로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M2 제품이지만 출시된 지 몇 개월 지난 13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제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 PC만 사용하다가 웬일로 맥북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굳이 맥북을 사야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맥북을 왜 구매했냐면 그냥 사고 싶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전자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한 번은 맥북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 망설였던 이유가 윈도우 PC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괜히 구매하는 게 아닐까? 사서 해보고 얼마 안 가 방구석 인테리어 장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치품에 가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결국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왜 구매했을까요? 저는 게임과 편집, 글쓰기 등 거의 모든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더라도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주로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 제품들은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전력을 필요로 하며 발열도 있고, 그 발열을 잡기 위한 쿨링 시스템도 있어서 아무리 가벼운 제품을 고르더라도 무게가 2kg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성능의 제품이 2kg이면 백팩에 넣고 다닐만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가벼워야 한 2kg 정도고 무거우면 3kg 이상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피로감이 있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 몸이 약해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전력이라서 그만큼 전기를 입력해주는 어댑터의 크기가 크고 무겁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윈도우 노트북의 무게가 2.2kg이지만 어댑터의 무게가 1kg 가까이 돼서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가능한 경량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맥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게도 무게지만 이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오래 간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게이밍 이제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지속 시간이 길고, 이제 타 경량 노트북에 비해서도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도 좋은데요. 배터리가 오래 가고 무게가 가벼워서 이동성이 좋습니다. 이동에 용이하다는 점은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일상생활을 하다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생각한 것을 바로 적지 않으면 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서 적을 때 이전에 생각하면서 의도했던 것을 100%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바로바로 적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노는 취미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데요. 오랜 기간 사용해온 윈도우의 경우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롭고 이제 흥미롭다라는 느낌보다 익숙해서 편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윈도우나 맥 OS가 GUI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김새는 비슷한데요. 기본적인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구성이 다르고 기능과 단축키에서 차이가 있어서 약간 새롭게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맥북이 가성비가 좋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13인치 프로의 경우 200만원 정도였지만 할인할 때 구매해서 15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구매를 고려했던 경쟁 모델인 갤럭시북이나 그램에 비교해서 새로움이나 성능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이폰 4를 잠시 사용해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이전까지 쭉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왔는데요. 뭐에 홀려서 아이폰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바꾸고 나서 좀 후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지인들과 아이폰 이야기를 하면 애플 제품 간의 호환성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과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의 장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애플이나 삼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익숙함 때문에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편하게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 제품으로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기에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구매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쩌다 구매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번에 스마트폰을 바꾸지 말고 경량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맥북을 구매해서 애플 생태계를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이폰과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정 공유이다 보니 이제 기존의 아이폰에서 작성한 글들이 잘 공유되고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에어드롭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맥북을 구매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북이나 그램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려면 이제 맥북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맥북을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M1 에어, M2 에어, M2 프로 13인치를 고민했었고 메모리를 8GB를 할지 16GB를 할지 고민을 했고 SSD를 256GB를 할지 512GB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M1의 경우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환율로 인해 비싸진 M2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이 장점이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M1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을 하기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신 기종을 사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했고요. 메모리는 아무래도 편집을 하려면 16GB를 써야 할 듯 해서 16GB로 선택을 했습니다. SSD의 경우 512GB를 사고 싶었지만 스펙을 올릴 때마다 금액이 30만원 정도로 올라가서 외장하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256GB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M2 16GB, 256GB까지 결정을 하고 나서 에어냐 프로냐의 갈림길에서 아무리 발열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쿨링이 되는 편을 선호하고 매직 키보드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프로 13인치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할인을 적용하니 M2 에어보다 프로가 조금 더 저렴해서 프로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3인치로 결정을 해서 구매했지만 사실 저는 화면이 큰 것을 좋아해서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노트북도 17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북의 경우 14, 16인치로 가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시되었지만 구매 리스트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기 바로 전 M2 프로 13인치 모델의 경우 M2 에어와 다르게 디자인에 변경이 없어서 맥세이프 충전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충전 단자가 많지 않은 맥북에서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인 듯 해서 아쉽긴 한데 맥북이 단자가 부족해서 멀티 리더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냥 단자 하나쯤은 감수하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자가 많지 않은 점도 맥북을 구매할 때 고려했던 부분이긴 하였으나 경량 노트북 자체가 단자가 많지 않고 노트북 두께를 위해 USB-A 타입을 없애고 C 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량 노트북에서는 USB 멀티 리더가 필수적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 마이크로 SD 단자가 없는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맥북 M2 프로 13인치로 했고 제품은 만족하지만 애플 제품을 구매하기 꺼려졌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뭐 앱등이니? 애플 병 걸렸니? 와 같은 밈과 조롱, 장난 같은 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롯되는 이유가 가격과 이제 다른 기업의 제품들과의 호환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격 같은 경우 제품의 스펙업이나 주변 액세서리가 비싸다고 느껴지고 제품의 스펙업은 맥북을 예로 메모리나 SSD 용량을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맥북에서 램이나 SSD를 한 단계 늘릴 때마다 대략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가격적으로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북은 기본 스펙이 램 8GB에 SSD 256GB인데 타사 노트북과 다르게 램과 SSD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구매할 때 사용 용도를 더 꼼꼼히 따져봐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3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원하는 스펙에 맞추다 보면 기본 가격에서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6GB, 512GB 제품을 구매할까 하다가 생각했던 예산을 넘어서서 SSD는 포기하고 램만 16GB로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램을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SSD는 이제 외장하드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램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의 경우 맥북이나 맥에서 사용하는 매직 마우스는 10만원대,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정품 펜슬은 1-20만원대, 매직 키보드는 4-50만원대로 저렴하지 않은데요. 마우스나 키보드, 펜슬 모두 더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정품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애플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성의 경우에는 아이폰의 충전 단자부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제품들은 제품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제 C타입 단자로 바꾸고 있지만 그냥 한 번에 다 바꾸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충전 단자 다른 게 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자 바꾸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보통 타사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C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품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젠더가 필요하지 않고 충전 케이블도 하나의 타입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라인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줄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의 경우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로 제품군이 나누어져 있는데, 프로세서나 디스플레이, 램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프로 모델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저장 공간이 64GB로 출시가 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외장하드가 연결이 되니 외장하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플이나 영상 사진들의 용량이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최소 128GB는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이패드도 용량이 더 큰 제품이 있는데 64GB 또는 256GB로 용량의 차이가 있고, 256GB를 구매할 돈이면 에어를 구매하고 에어 256GB 구매할 돈이면 프로 11인치 128GB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흡사 경차를 사러 갔다가 고급 세단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아이패드는 프로 제품군만 128GB부터 제품이 구성되는데 그냥 일반 모델들도 128GB부터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줘도 되는 기능들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애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볼 때 애플병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폰도 애플페이가 돼서 카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페이를 기존부터 이용했던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해줘?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해봐도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너네 이런 거 안 되냐? 와 같은 국내에서 쓰기 편한 기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갤럭시 디자인 이상하네 또는 발열, 성능 저하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모두 사용해본 제 입장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제품은 아이폰보다 삼성 제품이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점유율에 있어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가 삼성보다 불편하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과 삼성 두 기업 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AS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삼성에 비해서 애플 AS를 받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성과 애플 모두 AS 센터가 있지만 삼성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많아서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반면 애플은 외주 업체에 수리를 맡기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부대 시설도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정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 시 불편하다는 것이고 사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추천하기는 좀 이르고, 윈도우 PC와 맥북 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면 윈도우 컴퓨터부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맥북의 점유율이 예전보다 올라왔다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맥 OS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대부분 윈도우에서 가능하지만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맥 OS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음악 작업 등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맥에서만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맥북을 구매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아는 지인이 부탁으로 하이패스를 등록할 일이 있어서 도로공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하이패스를 등록하려고 하니 맥 OS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 윈도우 PC에서 했는데,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윈도우를 사용하고 맥 OS가 아직 일반적인 수준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에도 맥보다는 그냥 윈도우를 먼저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중적인 몇몇 게임들은 맥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지 않는 게임들도 많고, 게임은 취향에 따라서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스위치와 같은 콘솔을 구매해서 하거나 데스크탑을 구매해서 쾌적하게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맥북으로 게임이 되나? 라는 궁금증에 맥북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사양을 낮춰서 플레이하는 걸 보고 게임을 하려고 경량 노트북을 사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맥북을 구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꿈에 그리던 맥북을 구매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지기 위해서 맥북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을 쓰거나 웹서핑하는 데 있어서 매직 키보드가 편리해서 좋고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용도에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사용해보면서 F병이 더 심해질지 아니면 치유될지는 언젠가 찍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